효심이와 두꺼비. 옛날 효녀골이란 마을이 있었어요. 이곳엔 얼굴도 이쁘고 마음씨도 착한 효심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죠. 어느 날 효심이는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는데 갑자기 두꺼비 한 마리가 불쑥 나타났어요. 너 두꺼비 아니니? 커다란 눈을 가진 두꺼비는 며칠 동안 굶었는지 몸이 삐쩍 말라 있었답니다. 두꺼비는 배가 고프다는 듯이 효심이를 애처롭게 바라봤어요. 두꺼봐, 너 배가 고프구나. 여기 밥 먹고 어서 기운 차리렴. 효심이는 자기가 먹으려던 밥을 두꺼비에게 주었어요. 배가 많이 고팠구나. 더 먹으렴. 효심이는 두꺼비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잠자리도 만들어주었답니다. 두꺼비는 효심이에게 고맙다고 고개를 꾸벅꾸벅하며 인사를 했어요. 다음 날도 두꺼비는 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항상 효심이와 함께 지냈답니다. 효심이도 두꺼비를 이뻐하며 친동생처럼 사랑으로 대해줬죠.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두꺼비는 어른 몸통만큼 자랐고 효심이도 처녀가 되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효녀골에 봄이 찾아왔죠.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아유, 이제 처녀를 뽑아서 제물로 바쳐야 하는데 큰일이구먼. 그러게 말이야. 천지신령님은 저 나쁜 지네를 안 잡아가고 뭐하노? 아유, 큰일일세, 큰일이야. 평화롭기만 했던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 효녀골에는 3년에 한 번씩 마을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있었는데 처녀를 제물로 바치지 않으면 뒷동산 동굴에 사는 커다란 지네가 마을로 내려와서 사람들을 해치고 다녔기 때문이죠. 밤이 찾아오자 효시민의 집에 포졸이 왔어요. 아유, 이러면 어쩐다. 아유, 이게 무슨 난리래. 아유, 엄마 무서워. 에휴, 올해도 그냥 지나가긴 글렀네. 에휴. 아유, 무슨 일이요? 아유, 효심이 있느냐? 네, 나리, 안녕하세요. 그간 많이 컸구나. 다름이 아니라 이번 마을 어른들 회의에서 효심이 너를 제물로 바치기로 했단다. 네? 효심은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어떡하니, 두꺼봐. 이제 너랑 놀아주지도 못하겠구나. 네 밥은 누가 챙겨주지? 두꺼비는 우는 효심이를 슬픈 눈으로 바라봤어요. 두꺼봐, 내가 내일 제물로 바쳐지면 너에게 밥도 못 해주니 오늘은 내 밥까지 배부르게 먹으렴. 날이 밝자 포졸들이 효심이를 데리러 왔어요. 효심이도 울고 마을 사람들 모두 울었답니다. 아유, 여러분, 다 마을을 지키기 위함이니 너무 슬퍼 마시오. 포졸들은 효심이를 지네가 있는 동굴 깊숙이 데리고 갔어요. 영차, 그리곤 영차. 큰 바위로 동굴 입구를 막았어요. 어두운 동굴에 혼자 남은 효심이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어두운 동굴 저편에서 지네가 기괴한 소리를 내며 나타났어요. 다리가 수백 개가 넘고 몸은 용만큼 커다란 지네가 효시미를 공격하자 효시미는 비명과 함께 기절하고 말았어요. 순간 쉬 쉬 하는 소리와 함께 두꺼비의 파란 독이 지네를 향했어요. 지네도 빨간 독을 슈 슈 뿜어대며 두꺼비와 싸웠죠. 동굴은 순식간에 빨간 독과 파란 독이 가득했고 싸움은 밤새도록 이어졌어요. 아침이 되자 동굴은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밖에서 동굴을 지키던 포졸들이 바위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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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뭐야? 포졸들이 바위를 치우고 보니 천년 묵은 지네와 두꺼비가 이게 뭐야? 서로 엉켜서 죽어 있었답니다. 그때 효시미가 눈을 뜨며 일어났어요. 아이고, 우리 효심이가 살았어요. 효심이가 살아있다고요. 아니, 지네가 죽다니? 이게 무슨 일이람? 마을 사람들은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죠. 하지만 효시미는 죽어있는 두꺼비를 껴안고 슬퍼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두꺼봐, 너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두꺼봐. 마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두꺼비가 은혜를 갚았다고 얘기를 했죠. 효시미는 두꺼비를 고이 묻어주고 봄이 되면 따뜻한 밥과 함께 제사를 지내며 두꺼비의 고마움을 잊지 않았답니다.